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가끔 보면은 롱 브릿지라 그래서 치아가 이제 빠졌을 때 임플란트가 이제 발달하기 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치아를 중간에 치아가 없으면 양쪽 치아를 걸어가지고 길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같은 경우에도 잘 난 거 같은 경우에는 뽑지 말라고, 나중에 브릿지 할 때 지대치로 써야 되니까 뽑지 말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롱 브릿지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이런 롱 브릿지를 하신 분들이 당장 치료 받은 지 뭐 몇 년 이내에는 괜찮지만 길게 보면 대부분은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뽑고 임플란트를 가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비용을 좀 들이시더라도 좀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인접해 있는 멀쩡한 치아를 깎는 거는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앞니 쪽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브릿지를 해야 돼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보다는 임플란트가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플란트를 하고 인접치를 좀 깎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쪽 임플란트 때문에 오신 분이신데 결국에는 이제 이쪽까지 이제 롱 브릿지도 이제 임플란트를 교체하신 케이스라서 좀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롱 브릿지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 브릿지를 오랫동안 했는데 다시 이거를 브릿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플란트가 낫나요?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오셨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때문에 이제 오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수직 치근 파절 때문에 하신 분이신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리뷰를 했기 때문에 영상 다른 거 찾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 이 환자분은 이쪽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왼쪽이 불편하니까 자꾸 이제 오른쪽으로만 식사를 하다가 결국엔 이쪽이 이제 치근 수직 파절까지 간 케이스라서 이 왼쪽도 같이 뭔가 할 필요성이 있다.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다. 여기가 이제 모양만 이렇게 되어 있지, 어, 음, 정말 식사할 때는 기능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뒤쪽에 아마 사랑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앞에서부터 앞니가 두 개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그 다음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큰 어금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중간에 중요한 이 제1대구치, 제2대구치가 빠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치아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니까 이 뒤쪽 사랑니가 상태가 뭐 나쁘지 않았겠죠. 뭐 그 당시 할 때는. 그래서 앞치아 두 개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롱 브릿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쪽에 사랑니가 이제 뭐 뿌리가 아마 뭐 기형적인 경우도 많고 뿌리가 짧으니까 씹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쪽이 이제 뿌리가 흡수가 되던지 아니면 잘라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롱 브릿지를 이렇게 되면 이게 캔틸레버 브릿지라 그래서 앞치아 이제 힘이 가해지는 거고, 이쪽이 이제 씹을 때 이제 이쪽이 힘이 가해지면 저희 단순히 시소를 생각을 하면 이쪽에 음식물이 걸리면 여기에 아래로 향하는 힘이 발생이 되고 여기는 이제 위로 이렇게 들리는 힘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치아들도 어떻게 보면은 괜히 망가져서 결국엔 임플란트 할 개수만 늘어나게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금니 쪽에는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지 말아라. 캔틸레버 브릿지라는 거는 이쪽에 치아가 있고 뒤에 받쳐주는 치아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모양상으로만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니 쪽에는 실은 이렇게 아래 받쳐주는 게 없어도 이제 심미적으로 그냥 모양만 유지하면 되는, 힘을 자기가 조심하면 되니까. 근데 어금니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지면 뿌리 받쳐주는 게 없으면 반드시 이 앞에 치아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지 말아라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별로 저는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잇몸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치아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뜯어내자. 그리고 여기를 따로 씌워주고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데, 여기도 이제 사랑니이기 때문에 굳이 갖고 있지 말고 뽑아버리고, 여기는 임플란트를 하실 생각이 만약에 있다, 비용만 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큰 어금니를 두 개를 유지를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두 개가 할 일을 갖다가 하나가 하다 보면
이제 이 치아가 또 먼저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분산 측면에서 뒤쪽에 임플란트 하나를 꼭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여기를 만약에 이제 비용적인 여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아래를 갖다가 임플란트를 여기까지만, 제일 대구치 자리까지만 해서 일단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비용적으로 여력이 되시면 이쪽 맨 끝에 있는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반대편 쪽도 좀 이렇게 하셨고, 여기는 일단은 이제 반대편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여기를 이제 캔틸레버 브릿지, 롱 브릿지를 갖다 잘라가지고 이쪽으로나마 그나마 식사를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린 거고, 이제 이쪽 롱 브릿지를 갖다 뜯어내 보면은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상으로 보면 뼈 상태가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뼈 높이가 괜찮죠.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것도 이제 뼈가 흡수되는 기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치아가 없으면 뼈는 흡수가 된다. 맨 처음에 폭부터 줄어들고 높이가 낮아진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분은 이제 높이는 안 낮아졌는데 폭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처럼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면 이쪽이 푹 꺼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머리가 큰 게 들어가게 되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옆으로 이제 음식물이 계속 돌아서 끼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났는데 옆에 이제 몸 같은 게 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바깥쪽에 뼈 이식을 해서 여기를 좀 도톰하게 복원시켜주는, 항상 치료의 방향은 원래의 내 몸의 상태를 복원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뼈 상태가 괜찮아서 고정값이 30N 이상이 나왔고, 그래서 윗부분까지 바로 연결하는 2차 수술까지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이 안쪽에, 뼈 안쪽에 슬립을 시켜놓고 잇몸으로 닫아놨는데, 요새는 그냥 아래 턱뼈의 경우에는 뼈가 워낙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수술까지 바로 한꺼번에 하면 3개월 뒤에 이제 뽐만 뜨면 이제 끝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한 번만 고생을 하셔도 되고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환자분이 여기에 자꾸 뭔가 음식을 씹어버린다던가 아니면 혀로 밀어본다든가 뭔가 힘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빠져나와서 이제 빠질 확률은 있어서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보통 환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2차 수술까지 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갖다가 3개월 뒤에 ISQ 측정해서 커스텀 어버먼트 만들어서 체결해주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완성해줬고, 여기까지 큰 어금니 자리까지 이렇게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치료 전 상태를 보고 치료 후 상태를 보면 미묘한 차이지만 여기 이쪽에 푹 꺼졌던 부위가 지금 뭔가 이렇게 도톰하게 생겼죠. 이 뒤쪽은 도톰하게 안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뼈 이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음식물이 덜 끼고 음식물들이 뭔가 식편 압입이 되는 걸 갖다 막을 수 있는 원칙적인 치료이고, 저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걸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치료 후의 상태를 보면 여기 맨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이런 식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환자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자분이 맨 처음에 저희 병원 오셨을 때는 양쪽으로 식사가 안 됐거든요. 한쪽만 씹다가 한쪽이 결국 탈이 난 건데, 지금 이제는 중요한 건 양쪽으로 식사가 골고루 된다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 분산이 된다는 거고, 환자분이 어느 부위가 음식물이 많이 끼는지 치아 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단순히 2개만 했거든요, 이 환자분은. 근데 그것보다 이 환자분은 얻은 게 더 크죠. 나머지 치아들이 임플란트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셨고, 그거 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저희랑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맨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아마 어딘가에서 그냥 비용이 저렴한 임플란트를 하신 데를 찾아가지고 가셨다고 하시면, 과연 이런 더 중요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캐치를 하실 수 있으셨을까 의문이 들기는 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치과를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 지속적으로 내가 내 치아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에서 하셔야지, 임플란트 싸게 심고 그게 땡인 그런 병원을 찾으시면 결코 삶이 더 윤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팀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